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톰의 웨이트 트레이닝 퍼포먼스 훈련 중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지난 시간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실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퍼포먼스 훈련에 적합한 4가지 근육을 사용하는 종합관절 운동으로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기, 격투기 혹은 구기 종목이라던가 체조와 같은 그런 각종 스포츠 운동을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에게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힘과 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보디빌딩적인 훈련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너무 많은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근육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기본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든 이 훈련에 있어서 발 간격을 정할 때 발 간격은 사실 사람의 어깨 넓이 혹은 골반 넓이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넓게 좁게 정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이 발이 일자로 발가락이 일자로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꺾여진 이 V자 모양으로 바라본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때도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선 방향으로 이 대퇴와 종아리에 있는 이 하체 다리 부분이 골반에 사선 방향으로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수행을 하셔야 자연스럽고 또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발 간격은 골반보다 너무 넓게 벌리게 되면 그만큼 손도 넓게 벌려야 됩니다. 이유는 발 간격이 넓으면 앉았을 때 무릎이 그만큼 발에 있는 그 발가락의 정면과 같이 가야 되는데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 간격을 정해야 되는데 손 간격을 매우 넓게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 정도 혹은 그보다 좁게 잡는 것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힙드라이브라고 해서 허리가 잘 말리는 분들은 발을 더 넓게 벌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스탠다드하게 골반의 넓이 정도로 발 간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만큼 그리고 발가락을 V자 형태로 바깥으로 뺀다. 손 간격은 앉았을 때 이 무릎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 간격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 무릎과 이 전환의 사이가 약 2-3cm 정도 공간이 있으면 수월하게 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벨의 원판은 지름이 45cm여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원판들도 꽤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판 중에서도 여기 원판을 보시면 10kg짜리 같은 경우에는 45cm가 턱없이 부족한 크기고요. 보통은 10kg, 15kg, 20kg, 25kg가 45cm로 나오는 원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원판들이 있습니다. 이 원판의 그 지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밑에 있는 바벨을 끌어올리는 동작인데 그 동작에 있어서 이 바벨의 지면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낮은 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더 낮은 상태에서 일부러 수행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45cm의 원판을 온번판으로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바벨은 최대한 몸쪽으로 붙어서 실행을 하실 건데요. 바벨을 몸으로 붙는다는 건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몸 쪽으로 최대한 붙고, 옆에서 보았을 때 무릎, 엉덩이, 어깨의 순으로 이 상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팔로 잡고 너무 엉덩이를 내리지 말고 너무 엉덩이를 올리지 말고 엉덩이가 어깨와 무릎의 사이 정도 오게끔 잡고, 고개를 들고 이 등이 먼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잡고 올립니다. 자, 지금 제가 내리는 동작에서 굉장히 천천히 내렸는데, 올라가는 동작을 파지티브, 즉 근육이 수축하는 구간이라고 하고, 내리는 동작은 네거티브, 근육이 이완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파지티브 구간은 있지만 네거티브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리고 나서 그대로 바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일반 헬스장이나 이렇게 매트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떨어뜨렸을 때 부상을 당할 확률도 있고 기구가 손상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시범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거티브까지 천천히 내리면서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네거티브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금 들었을 때 어떤 자세로 들던지 자신이 가장 높은 중량을 들 수 있는 그 자세를 찾아서 드는 것이 이 퍼포먼스 훈련의 목적인데, 제가 두 가지 자세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자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는 허리를 많이 핀다고 하여 엉덩이를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세로 할 경우에 단점은 이 바벨이 무릎을 올라가면서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점은 허리를 많이 핀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어느 정도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또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반대로 엉덩이가 내린 상태가 아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들게 되면 등이 많이 굽은 상태에서 들리게 되는데, 힘이 없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세이고요. 이 자세의 단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등이 많이 굽기 때문에 허리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무게를 훨씬 더 많이 드는데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선수들이 등이 굽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선수들이 등은 굽었지만 허리가 굽은 상태로 리프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리는 여기고 등은 여기예요.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편 상태에서 등은 굽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전체가 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사람의 그 다리 길이와 팔 길이에 따라서 모든 자세는 어디에 간격을 정하고 또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지만, 각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퍼포먼스 훈련으로 들기 위한 자세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쿼트, 퍼포먼스 훈련의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